일단 구조화 변호사님은 내가 문재인이가 나를 고발해서 제가 3번 감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변호사 16명이 자진하여 나를 변호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석도원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76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내란 선동 혐의 100% 다 76개가 100% 내가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온 뒤에 법무부에서 나한테 보상금을 6,8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나온 뒤에 도대체 김정은에게 넘긴 USB가 도대체가 그게 어디 있느냐 하고 구조화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 구조화 변호사님이 생긴 거는 선하게 생겼는데 아주 치밀한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댓글 한마디 하고 대통령이 직무기간 동안에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국무회의 하거나 모든 기록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넣게 돼 있죠. 당연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화 변호사님이 USB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질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정보국에 청구를 했습니다. 보령 좀 올려주시고 마이크 발전해 주시고 했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는 들어온 적이 없다. 부존재 통보를 했습니다. 없다. 예. 자, 국가기록보존소에 USB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문재인은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금요 최고의 간첩 우두머리가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 통일부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론기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죠. 됐죠? 예. 그래서 행정소송을 시작하셨죠.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시작하니까 예. 다시 또 USB 내용을 1심에서 제출하라고 말을 했죠. 예. 판사가 직접 가서 USB를 근데 받습니다. 제출을 안 하니까 지금 통일부는 우리 통일부야. 우리 통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란 말이야. 그런데도 제출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내용이 뭡니까?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 국방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다. 즉 국가 기밀이 3급 비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라고 통일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 3명이 그러면 우리가 통일부로 직접 보러 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갔죠.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고 왔죠. 예.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기절초포할 내용이야. 이거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심 재판에서 구조화 변호사님이 이긴 겁니다. 이긴 거. 자, 그 다음에 2심 했죠. 예, 2심도 똑같았습니다. 2심도 똑같이 USB를 제출하라 하니까 국가기밀사항이 심각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 판사 3명이 다시 통일부로 보러 갔죠. 맞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큰일 날 일을 김정은에게는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으로 갔죠. 예, 갔습니다. 대법원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이 문재인이 왜 간첩의 우두머리인가? 이거 마지막 마무리 연설. 예. 우리나라 형법에 국가 기밀을 적국에 넘김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죄죠? 예, 간첩죄입니다. 간첩죄. 그런데 이 국가 기밀을 USB에 넣어가지고 김정은에게 몰래 갖다 준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이 USB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몇 년 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1, 2년 된 것 같죠?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 2018년 4월 27일에 넘겼거든요. 대한민국이 7년 동안 간첩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지금 오늘 현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적어도 2달 내로 문재인을 구속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못한 거예요. 간첩과 종북 주사파를 손 하나 깠다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간첩이 활개쳐도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돼버려서 그때부터 점점점 계속 나라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문재인을 먼저 잡아 넣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에 대한 뇌물죄로 문재인을 소환 통보를 했죠?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중앙지검에도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와 이적죄로 자유통일당이 고발해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중앙지검이 수사를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가 탄핵에서 이겨서 돌아온 거 아시죠? 그래서 중앙지검장에다가 제가 진정서를 따로 넣었습니다.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라고 넣었더니 어제 저한테 통보가 오기를 이 진정사건, 청원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검사를 지정했습니다. 이제 USB 검사도 아마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이 문재인을 먼저 집어넣어야 이재명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미 6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아직 재판을 한 개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검사들에게, 검찰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응원을 하고 목소리를 내서 문재인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제 이 나라를 살릴 거는요, 판사도 아니고 지금 정치인도 아닙니다. 오직 제가 볼 때는 검찰이에요. 검찰이 움직여야 문재인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수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도 대법원에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 총선에 대해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판도 안 잡고 있어요. 지금 법원 보십시오. 대통령은 파면하고 이재명은 무죄. 올해 벌써 2개의 무죄를 받았어요. 이게요, 나라가 전부 다 넘어간 겁니다. 전부 다. 오직 광화문, 우리 태극기 세력, 전광훈 목사님 세력만이 안 넘어갔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오직 광화문밖에는 이제 남은 곳이 한 군데도 믿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국민혁명, 국민저항권 외에는 이 나라를 바꿀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1000만 명이 모여 주실 거죠? 내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